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현재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들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시는 것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 준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토닥 채널을 여러분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셔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트라우마 본딩인데 저도 최근 들어 자주 들어본 용어인데 알고 보니 아주 오래된 심리학적 개념이라고 원쌤이 촬영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 대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연구가 되어 온 개념인데 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지 그 무의식적 심리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에요. 트라우마 본딩은 주로 남녀 관계 안에서 많이 거론되는 개념이지만 부모, 자녀, 친구 등 나와 가까운 관계 안에서 다 형성될 수가 있는데 트라우마 본딩의 정확한 의미는 한 관계 안에서 권력과 힘 측면에서 명백히 상하 관계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과 처벌을 번갈아가며 주는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강력한 유착이 생기고 그래서 자율성이 없어지고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라는 느낌이 사라져서 그로 인해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예요. 어쩌다가 힘겹게 관계를 벗어난 피해자들도 이런 트라우마 본딩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마음속 전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 이전 관계 또는 유사한 관계를 찾아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상대 나르가 나에게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지, 지금 이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 알면서도 여전히 나르와의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트라우마 본딩으로 많이 설명해요. 안 그래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는데 학대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트라우마 본딩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가혹한 경우 일관성 있는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자녀에게 안 주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경우 아이들이 부모에게 애착 형성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부모 곁에 머물면서 애정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유일하게 자신을 돌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를 나쁜 존재로 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부모가 보이는 아주 작은 따뜻한 행동, 즉 약간의 미소를 보인다든지 한번 들어올려서 안아준다든지 그런 행동에만 집중하며 부모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려고 하고 가혹한 모습은 내면에서 지우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부모의 가혹한 측면을 아이는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부모이고 그런 부모가 보이는 모습이 결국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일 수밖에는 없으니까. 성인에서도 가해자에게 트라우마 본딩이 돼 있는 피해자들은 이런 간헐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오는 보상에 대한 갈망이 커요. 예를 들어 구타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피해자들이 구타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구타 후에 가해자에 격렬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하고 구타에 대한 보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애걸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구타와 격렬한 사랑의 표현을 늘 같이 반복해서 보이다 보니까 피해자는 무의식적으로 구타 행위 자체를 사랑의 표현과 동일시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나르들 같은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꼭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나르들이 상대에게 가하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서도 트라우마 본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나르가 러브버밍의 황홀한 시기 후 상대가 자신에게 확 넘어오면 그때부터 상대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면서 상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상대방은 나르에게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가 자신의 문제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멍청해서 못나서 둔해서 꼼꼼하지 못해서 나한테 일어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나르와 헤어지면 절대로 다른 좋은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고 다시는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게 돼서 관계를 떠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 정말 나르가 묘사하는 나의 모습
즉 한없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매력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나인 마냥 스스로 믿게 될 수 있고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러다 상대 나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덜 가혹한 모습을 보인다면, 예를 들어 이전 영상에서 다룬 브레드크러밍 행위 같이, 즉 남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지만 평소 나르에게 정서적 학대만을 받아온 나에게는 나르의 이런 하찮은 호의조차 나한테는 너무나 귀중한 행위인 거죠. 말 그대로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빵 부스러기가 너무나 귀중한 것처럼, 그래서 평소 나와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준다거나, 오늘은 짜증이나 화도 안 내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화를 한다거나, 내가 충분히 날씬하지 않고 자기 관리 못해서 밖에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외식하자 하면서 먼저 외출을 제시한다면, 바로 상대는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이네. 과거 러브바밍의 시기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나한테 좀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이런 헛된 희망을 품으며 나를 상대에 대한 갈구를 더 강하게 느끼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르 배우자에게 오랜 기간 혹독한 학대를 당한 후에도 머리로는 저 상대가 너무나 건강하지 않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제적인 이슈, 자녀 이슈, 그런 현실적인 원인 때문에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종종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 트라우마 본딩이 돼서 그런 것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원쌤, 이런 트라우마 반딩도 무의식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 당사자는 본인이 이런 반딩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 인식을 못 하시죠.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본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인식이겠죠. 상대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정서적인 학대라는 사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이미 상대 나르는 막강한 힘을 쥐고 있고 나에게 처벌적인 행동과 약간의 보상을 반복하면서 나로 하여금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르가 보이는 빵 부스러기 같은 하찮은 보상 행동은 나르가 나에게 갖는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나에 대한 행동의 변화에 대한 조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트라우마 본딩이 되어 있다는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 이걸 알고 계시면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내가 나를 애인이나 배우자의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합리화를 지속하게 된다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집에서 화를 내는 걸 거야. 내가 정말 눈치가 없어서 미련해서 나에게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그래. 저 사람 잘못은 아니야. 그런 합리화를 내가 계속하게 된다면 위험 신호예요. 또 나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즉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나를 애인이나 배우자가 나에게 하는 횡포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지 못하겠고,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서 솔직하게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만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때 가족이나 베프가 경악을 하면서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오히려 그들 앞에서 나를 변호하게 된다면 한번 자신의 상황을 깊이 있게 돌아보세요. 결국 내 마음 깊숙하게는 관계의 여러 왜곡된 부분들이 이미 감지가 된 상태이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끝내지 않기 위해 나의 인지 부조화, 즉 나르가 건강하지 않은, 곁에 둬서는 안 될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아니야, 이 사람은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 거야, 이런 상반되는 생각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내가 이런 합리화를 하는 거니까요. 또 만약 나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신랄하게 공격해서 격한 갈등이 있다가도 화해를 하고, 또 다시 나를 배우자가 나를 공격해오고 다시 화해하고, 이런 과정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나를 공격은 너무 괴롭지만 이후에 뒤따라오는 화해를 하는 시기만을 바라보며, 그런 시기가 있으니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상대 나르에게 트라우마 본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전 나를 남친을 사귈 때 비슷한 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계 안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헤어지기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귀는 동안 제 생각이나 감정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내 고통이나 아픔을 표현하면 나를 남친의 심기를 크게 건드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게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헤어짐으로 이어지게 될까봐
그런데 정말 건강한 관계 안에서는 솔직한 소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트라우마 본딩의 한 형태로 정말 왜곡된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나와 트라우마 본딩이 되는 사람들 중 어렸을 때 부모와 이런 본딩이 이미 생겼던 경우가 많아요. 냉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한 나르 성향이 강한 부모와 오랜 기간 본딩이 되어 있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상대를 배우자로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트라우마 본드로 형성되는 관계가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 나르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 과거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주로 부모님이 되겠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그런 과정이 어려운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의 형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무의식은 참 오묘하고 또 강렬하네요. 오늘 영상 내용 관련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꼭 본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닥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저희 채널이 주변의 나르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심적 고통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의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